안녕하세요. 저희는 발표를 맡게 된 1조 박성현, 천민홍입니다. 저출산이 최근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저출산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 1조는 이번 시간에 저출산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황, 두 번째로는 문제점, 다음으론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및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현황부터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에 관련된 현황으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2000년대 들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생아 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970년 101만 명에서 2002년 40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20년 이후로 20만 명대, 결국 앞으로도 감소가 지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 2022년부터 2072년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유소년 인구는 2022년 595만 명에서 2072년 238명으로 2022년 대비 4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료들만 보아도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가 눈으로도 보이는데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 원인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선 소득 격차나 경제 불안정, 주거 마련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원인이 있고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 참여 기회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그로 인해 출산 계획이 연기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체계 변화 부분인데요. 핵가족이나 동거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체계로 변화함으로써 출산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의 부재나 제한적인 법적 조치, 여성의 직장 복귀 난제, 자녀가 태어난 이후의 경우 자녀 하원, 하교 시부터 퇴근까지 돌봄 공백을 채워야 하는 부담이 큰 것 또한 원인이 됩니다. 이제 저출산 해결 방안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저출산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율이라고 생각했는데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을 개인뿐만 아닌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저희 조원들이 다 함께 생각해본 저출산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희가 생각해본 해결 방안으로는 경제적 지원,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대, 제도 강화, 정책 마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아요. 경제적 지원은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기업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기업 구조는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출산 및 양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비 지원, 양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의 형태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개선될 것입니다.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대로는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 공백을 메우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하여 부모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강화 정책 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인 1, 2년 만에 자녀를 키울 수 없으니 적어도 7, 8년 동안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자녀의 육아 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을 생각해 보았으며 직장인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가족 중심 정책 강화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 정책 마련 여성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과 같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등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생각해낸 해결 방안이었는데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육아휴직은 생후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제활동과 육아의 양립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 사례로는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출산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양육에 관련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동수당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취향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6개월간 매달 현금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사례로는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한 아동기본소득법을 통해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수당이라고도 불리는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첫 만남 이용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지원금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이 지원금은 자료조사를 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아동의 첫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라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첫째와 둘째 이상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다음으로는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아동 보육기관과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필요한 금액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생후 12개월 미만부터 36개월 미만까지 차등 지급하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수당의 사례로는 인천광역시 동구 출생정책사업인 천사지원금을 통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에서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지원이 있는데요. 0에서 24개월까지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양육에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 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기저귀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조제 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 및 입양가정이거나 산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 지원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설명해드린 지원 서비스 외에도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과 관련된 의료비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 비용 지원 등 비용 지원에 대한 지원 서비스와 난임 강화 서비스, 소아 응급 의료에 대한 확충 등의 건강 서비스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서비스 지원 중 난임 강화 서비스 사례로는 난자 냉동 보관을 통한 미래 임신 계획 등 개개인의 문제로 인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출산이라는 주제로 조사해보면서 현재 저출산이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년으로서 출산과 양육의 선택권이 있는 입장으로 해결 방안과 지원 서비스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앞으로 어떠한 지원 서비스 등이 생겨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양육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비용 지원과 경력 단절 등을 위한 제도 등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